송원재TV 시작합니다. 소방관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사진, 전 국민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백마디 말, 오랜 이런 설명보다 한 컷의 사진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온몸이 이렇게 그을린 채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벽을 짚고 숨을 고르는 모습, 가쁜 숨을 고르는 모습, 흠뻑 땀에 젖어 있는 그 모습,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얼굴은 벌겋게 익었습니다. 화재, 화마라고 하죠. 이 화재 불난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왜 화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게 되는데, 벽을 두 손으로 짚고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 그 고단한 모습, 그 모습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엊그제였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그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30층짜리 호텔인데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그 화재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70명 모두 거의 조금 이렇게 다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구조가 된 한 사람이 그 호텔 투숙객이 이 소방관의 모습을 우연히 찍은 것입니다. 그 사진이 이제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아도 얼마나 참 현장이 무시무시했을지가 느껴집니다. 검은 연기가 온 호텔을 뒤덮었을 테고, 다행히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이게 밤에 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아마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그 화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부분을 모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산 연산동 도심입니다. 거기에서 이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새벽 이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때도 소방관의 모습 한 장의 사진이 전 국민에게 뭉클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화재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 소방관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검게 거울린 얼굴, 정말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이죠. 그 소방관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그 동네 옆에서 살 수 있는, 요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 빵, 비닐봉지에 든 그 빵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숨을 고르던 그 모습, 그 한 장이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전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방관, 우리 소방 시스템, 또 119 시스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다. 우리 화재 진압 시스템, 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 이 구조 시스템이 참 지난 20년 동안, 이게 20여 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는 이게 정말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모든 국민들이 문제만 생기면 119를 찾는 이 시스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심 속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는 전 국민들 속에 119가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 소방관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말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온 그 부분이 있겠고, 여기에는 언론사의 목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빨리 지금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또 빨리 보도를 해야 하니까 언론사와 소방서 간에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소방서 쪽에서도 빨리 이 사건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소방관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론사 쪽에서도 사건 사고에 대해서 빠른 영상, 사진, 이런 사건 사고를 빨리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사와 소방서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이게 구축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아플 때, 갑자기 아플 때 119 구조대를 불러보면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이게 119 구조대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를 한번 겪고 나면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 해운대 호텔 화재 현장에서 이 한 장의 사진, 얼굴이 벌겋게 완전히 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막을 써도 보호옷을 입어도 이 화마의 열기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상황, 그 전체의 이야기를 다 느낄 수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참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는 언제나 경찰, 소방관, 기자가 함께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 경찰들과 소방관들과 기자들은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젊은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산 이야기를 어제부터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 가서 영어로 그 연설을 한 부분,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참 잘했다라고 이제 호응을 하고 나오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은 계산이 빠릅니다. 오는 11월 결정이 됩니다. 부산 엑스포 이 유치에 실패를 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걸 또 공격을 할 것이다. 그거 봐라,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지금 사우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그렇게 많은 인력 낭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4차 PT였습니다. 영어 연설도 뛰어났고 그 영어 연설, 그 PT에 의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 부산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뭐 어마어마한 경쟁자입니다. 그 다음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유치라든지 월드컵 유치 이럴 때 보면 그 투표 현장은 냉정합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 냉정한 국가 간의 외교가의 이 사정을 고려를 하면 뭐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라고 할 때 시작을 한 겁니다. 1년 전에. 이제는 뭐 그래도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다라고 왔는데 만약 이기겠지만 유치에 성공을 해야겠지만 만약 11월에 실패하더라도 많은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또 다음 엑스포를 노려야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도 치렀고 월드컵도 치렀습니다. 꼭 하나 남은 세계 3대 축제 행사지 않습니까? 꼭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엑스포만은 우리가 꼭 치러봐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뭐 이게 실패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안 분명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당연히 유치해야겠지만 유치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겠다. 또 엑스포에 도전하고 또 부산도 이제 부산의 이름으로 월드컵 올림픽도 유치할 때가 됐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계산, 그 정치적 계산 위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많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짚어봅니다. 어제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김한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7월과 8월 중순까지 국회를 열지 않겠다. 국회를 열 필요도 있기도 하지만 방탄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기국회가 계속 열리게 됩니다. 국정감사도 있게 되고. 그래서 또 김한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굳이 체포동의안 의결을 안 해도 되는 기간이다. 7월, 8월까지는 국회를 열지 않을 테니까 그때 구속영장을 치고 또 이걸 넘겨서 9월로 넘겨서 국회가 열릴 때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해라 라고 이렇게 깝죽된 것이죠. 이렇게 깝죽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을 아낍니다. 지금까지의 태도처럼 참 전곡을 찌릅니다. 범죄 수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다. 검찰의 범죄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범죄 수사는 수사의 진행 속도와 절차가 있는 것이다. 팩트에 따라야죠. 사실에 따라야죠. 증거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송영길도 지금 뭐 계속해서 2번씩이나 찾아가서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신을 수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의 뭐 지시인 것이죠. 이재명이 송영길이 수사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의 진행이 있고 증거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수사받게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의 말처럼 뭐 기분 따라서 기분에 맞춰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마찬가지고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영길이 뭐 주장을 하고 민주당이 이제 그 소위 라임 김봉현 관련된 식사를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판사는 있었지만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계속 민주당이 검찰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탄압받고 있다 이러는데 사법부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따라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검찰이 만약에 설사 좀 못 믿었다 하더라도,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판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에게 가서 자신이 구속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이 서명을 하는데 어제 67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58명이 동의를 했었는데 9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에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고도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김웅이 공개적으로 자신은 서명을 하지 않겠다. 이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권리인데 이걸 개인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김웅의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소신은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은 개인이 내려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로서의 그 소신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 헌법상의 권리라고 해서 100% 지켜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100%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다른 권리에 의해서 침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제한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헌법상의 또 다른 권리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 지금 보는 이재명의 비리처럼 저런 개인 비리를 방탄하라고 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걸 법을 제정을 하면 헌법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집회 시위 법률도 그렇고 모든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많은 권리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어떻게 제한하고 어떻게 규제한다, 조화를 이룬다. 이게 지금 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김웅이 자신의 뭐 소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 조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웅도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김웅이 조건부 수락을 하면 됩니다. 조건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 일정 부분.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형태로 조건부 수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국민의힘 많은 다른 의원들이 지금 수락 여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데, 그렇게 조건부 찬성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괴담 관련해서 어제 사드입니다. 주한미군이 설치를 한 이 사드, 경북 성주에 설치를 한 이 사드와 관련해서도 괴담이 수도 없이 나왔죠.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체보호 기준에 530분의 1 수준이었다. 0.189%였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에 나오는 이 전자파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사드 전자파에 의해서 사람이 암에 걸린다, 주변에 성주 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외가 썩는다,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괴담을 유포한 사람들, 지금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못한 인체보호 기준의 0.189%. 그래서 이제 사드 관련해서 모두 정부가 정상화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모두 이걸 사드 괴담으로 미루고 중국 눈치를 보고 미루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200여 개 그동안 이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을 퍼뜨려 왔던 그 많은 시위꾼들입니다. 지금 또 나서서 소금 사재기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과학 전문가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한 발짝도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드 부분에서 드러난 겁니다. 광우병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드 괴담으로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다, 전자파 참외가 된다, 이 참외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성주 참외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 참외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맛이 좋다. 오히려 그 전자파의 수준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낮았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 안 된다, 과학적인 검증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 과학적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괴담을 퍼뜨리고 과학도 믿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사드처럼 광우병처럼 얼마나 많은 피해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걸 이재명의 민주당은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갑니다. 지금 입시 불안을 부추기고 수능을 불안하게 흔드는 이것도 거의 괴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마다 나서서 이게 불안할 이유가 없다, 정말 공부해온 그대로 공부하면 된다, 수능생들은 전혀 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도 단지 그 정치적인 나쁜 목적에 휩쓸려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설득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